어제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있었고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모시겠습니다. 지역구가 인천 남동구 을 지역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방위원이시니까 어제 인사청문회를 하셨네요. 예. 어제 밤 늦게까지 했다 그러던데요. 어제 밤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네.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하루를 넘겼군요. 예. 넘겼고 오늘 10시에 다시 속기하는 걸로.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 느낀 분위기는 네. 이진숙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거죠. 후보에 대해서 살아온 삶도 검증을 하고 인생 철학도 검증을 하고 또 정책이나 그리고 어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검증을 하는데 어제 후보자께서는 과거의 얘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이 이제 자연인일 때 얘기라 그거는 얘기할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고 그리고 가령 5.18이나 5.16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식거래라든가 이런 개인 자료는 하나도 안 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서면 질의를 143건을 했는데 네. 제가 서면 질의 143건을 정리했더니 A4 용지로 한 장밖에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답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검증을 할 수 없고 유일하게 낸 게 법인카드 쓴 거였어요. 그래갖고 어제 청문회가 이상하게 법카 청문회처럼 돼버렸어요. 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요, 의원들이. 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공직 후보자로서 검증을 받으려면 자기 인생이라든가 철학 그리고 자기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공직 생활을 하려고 그것도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에서 이진숙 후보자 청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하나는 이례적으로 이틀이나 했다는 것다가 또 하나는 이게 정쟁으로 일관됐다. 그러니까 정책 질의는 30분밖에 없었다. 이런 두 가지 지적을 하던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책 질의를 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건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이진숙 후보 청문회인데 언론노조 청문회인지 민주노총 청문회인지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가세요. 이진숙 후보와 전혀 관련 없는 언론노조 민주노총 얘기를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진숙 후보와 관련 없는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이상한 프레임을 짜서 오히려 청문회를 이상하게 만든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어요. 그랬고 정책 질의를 하려면 후보자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리고 물어보면 기억도 선택적이세요. 자기가 편한 건 기억난다 그러고 자기가 불편한 거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진숙 후보가 SNS에 올린 글 중에 MBC를 응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응징의 방법으로 MBC를 안 보게 하거나 광고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50년 전 동아투이가 있었고 자유언론 실천이 있었고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을 위해서 가장 치사한 광고로 탄압한 건데 그런 발상을 하는 거냐. 방통위원장 후보가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될 분이 그런 식으로 광고 탄압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데 문맥상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신이 얘기했던 말이나 글에 대해서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잖아요.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방송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사상 검증 청문회였다. 뭐 이런 그 보도도 하던데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그런 식으로 말이나 SNS에 올린 글이 워낙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거기에 네. 대해서는 내가 자연인일 때 한 발언이나 SNS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네. 나는 거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진숙 후보가 인생에서 이 전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검증을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의 대응을 계속 하셨어요. 어제 청문회 내내 14시간 동안 청문회 동안. 네. 이틀간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자리고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해서 과방위에서 이틀을 한 거고 그리고 어제 청문회 초반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자료 요구한 걸 거의 안 주셨어요. 법학 자료 외에는 모든 자료를 안 주셔갖고 어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계속 안 주면 청문회를 하루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방통위원장도 자료를 다른 공직 후보들이 내는 일상적인 자료도 안 주고 있는데 그 자료도 안 주면 청문회 3일 연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방위원장이 예, 이틀이 이례적이지만 3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청문회를 보신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겠지만 답답해하셨을 거예요. 저분이 공직을 하려고 나온 분인가, 뭘 검증받겠다고 나온 건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답변을 하는 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청문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거고요. 또 의원님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또 지지자들이 또 당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답답하다는 것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답답하다 뭐 이런 표현은 그런데 뻔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로 끝나는 걸로 일단 돼 있죠. 3일 더 할지 어떨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그거는 일이고요. 나중에 논의할 네. 사항. 예.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훈기 의원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청문을 진행하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십니까? 것처럼 광고로 방송사를 탄압한다는 거에 전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아니 방통위원장 하실 분이 방송사를 광고로 탄압한다. 저는 이 발상은 박정희 시대 독재 발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러고 어제 이분이 대전 MBC 사장을 3년 하실 동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하고 언론대학원 두 군데를 다니셨어요. 근데 야간에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 8시인가 그래요. 그러면 대전 MBC에서 서강대까지 186km인가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월화수를 다녔어요. 그러면 대전 MBC의 일을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학교를 소홀히 했든지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어느 요일에 학교를 갔는지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시고 어느 타임에 학교를 갔는지도 모르신다 그러고 뭐 정확히 대답한 게 없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보면 대전 MBC 사장 시절에 3일은 대학원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목요일 금요일은 주로 법인카드를 서울에서 저녁에 이용하셨어요. 그럼 월화수 서울에 있고 목금 또 서울에 있고 대전 MBC 사장으로서의 업무는 언제 했으며 그리고 대전 MBC 사장이 지역에서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원래 지역사 사장들은 지역과의 어떤 소통도 많이 하고 지역의 어떤 아젠다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네. 역할을 하는데 대전 MBC 사장이 서울에서만 활동을 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위증 같은 게 좀 저한테 이제 의심되는 게 지적당한 게 광고주를 만나러 서울 와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대전 MBC 지금 지역 MBC나 지역 민방은 광고를 스스로 판매하지 않고 결합 판매를 하거든요. 서울 MBC에서 해주는 걸 갖다 하고 네. 지역 민방은 SBS가 하는 걸 지역 민방들이 받거든요. 지역 MBC 사장이 광고를 직접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의원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광고주를 만나고 광고 판매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검증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권재용 부사장하고 갈등이 있어서 뭐 투사 사건이 있고 이랬는데 이것도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위증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 어제 위증을 한 것만 해도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증을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저는 그 옛날에 국정원에서 언론사 장악을 위해서 만든 문건이 있는데 저는 그 문건대로 지금 시행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진숙 본부장으로 있을 때 MBC 위키트리하고 그 자회사인가 쪽하고 2억 5천을 주고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이겠죠. 이런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언론사에 줘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은 예. 언제 때 그게 얘기입니까? 2010년 문건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그 문건. 원세훈 국정원장 있을 네.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네. 문건의 실체는 확인이 됐고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MBC를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나오고 거기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누가 의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건을 보면 MBC의 어떤 공정성이나 심의를 문제 삼아 갖고 벌점을 많이 줘 갖고 제어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다시 민영화로 가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시나리오도 MBC 지금 벌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사장이 소송을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사장이 바뀌어갖고 소송을 다 취하하면 그 올해 연말 제어가에 MBC는 엄청난 벌점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어가를 통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시나리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민영화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2010년경에 예,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건이. 하여튼 그 문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한번 좀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를 정해놓고 청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결정적 한 방보다는 이진숙 후보자가 저는 공직자로 특히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야 되는 분인데 그런 자격이나 역량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 저는 놀란 거는 과거의 이진숙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과거는 제가 자연인일 때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든지 SNS에 뭘 올렸든지 그거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자세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공직자로 나왔으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 철학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분야의 공직자로서의 앞으로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과거를 다 부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못 한다 그래요. 네. 그럼 뭘 검증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오늘 청문이 끝나면 그리고 하루 더 하지 않는다면 이제 청문 결과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제 한 것 같아서는 보고서 채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공직자 특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분이니까요. 네, 뭐 보통은 오늘 또 어떻게 뭐 하실지 오늘까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경과 보고서 채택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고요. 그런데 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정 기간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할 거라고 그동안에 보시는군요. 하신 스타일이나 뭐 또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보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해서 탄핵 당하기 전에 사퇴를 한 두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번 이진숙 후보자 경우에도 결국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엔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런 악순환을 계속 이거 세 번째 악순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 이거 어딘가에서는 고리를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공영방송을 혹시 대통령께서 국영방송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같이 가고 이게 방송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독립적이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국영방송은 뭐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고 뭐 또 대통령에 협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제가 확대하면 극우 유튜브처럼 정말 아주 밀착해서 대통령이나 정권이나 정책을 옹호해주는 그런 쪽의 역할을 공영방송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 서로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바꾸는 것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핵심 고리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공영방송 MBC에 대해서 내버려둘 수 없다. 지금 저런 MBC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MBC를 장악하든지 아니면 장악하지 못하면 없애버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여요. 하시는 일을 보면 뭐 저렇게 밀어붙여서 방통위도 5인 합의제인데 2인 체제 그것도 어느 때는 결정을 한 명이 해야 되는 건데 무리해서 2명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탄핵 직전에 방통위원장을 계속 바꾸고 이런 의지를 보면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방송사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방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본회의장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회의를 중단합니까? 정해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뭐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요. 근데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니까 필리버스터 하면 뭐 다 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는 계속 할 것 같고요. 해병대원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정해하고 본회의장에 그렇게 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이 방송사법 이게 이제 지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과도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맞습니다.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 경우에 방송사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가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다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탄핵과 똑같이 이것도 악순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뭐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시고. 근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하신 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벌써 몇 번째 거부권 이번까지 하면 3번째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방송법도 그러고 이게 저는 누적이 되면 정권이 국민들한테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인천 남동을인데 제가 매주 금요일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이제 저녁에 한 뭐 3시간 5시간 동네를 돌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 뭐 식당도 가고 뭐 맥주집도 가고 하면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당원들도 아니고 아주 순수한 중간 유권자들인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민주당을 찍어준 거는 민주당이 잘나서 찍어준 게 아니고 민생을 살리라고 찍어준 거다. 당신들 잘해야 된다 민주당. 그 충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하는 게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지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가면 어떻게 하냐. 경제도 그렇고 서민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뭐 상인들은 더 그러시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8주째 하고 있는데 8주 전 한 주 한 주 달라지고 있어요. 이 민심이. 근데 이런 민심에는 이런 거부권 행사도 계속 작용을 한다고 봐요. 예. 대통령. 예. 그 동네 안 바뀌어? 예. 그 21대 국회 등원하면서 바로 예. 시작하셨던 예, 것 같으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지금 인사청문회 10시부터 더 시작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마무리 짧게 인사 한 말씀만 하시죠. 예. 그 저는 그 민주당이 이제 일하는 국회를 얘기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독주를 한다 그러는데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은 어떻게 해도 회의를 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세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국회 법에 따라서 일하는 국회로 가는 게 당연하고 그걸 다수당의 횡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국정의 역할을 하시고 대통령한테도 좀 직언을 하시면서 그 국회의 파트너로서 나라를 좀 건강하게 이끌어가는데 같이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민주당만 독주한다고 그렇게 질책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었습니다.